자, 우선 이제 중국이 지금 이게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 여기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회사입니까? 네, 비구이위안 같은 경우는 중국 전역에 부동산 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짓는 회사인데요. 네, 자산 규모만 무려 3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300조 원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문제는 회사채 2건 300억 원을 갚지 못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네. 특히 문제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17조 원에 이르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적자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부채 규모만 261조 원이다 보니까 네. 일시적인 유동성 지급만으로는 해결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개발 차익만 그동안에 5배를 벌어들였던 공동 부유에서 금지시켰던 과다 차익에 꼭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또 무리한 그 차입에 의한 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 본격적인 지원은 좀 하긴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중국에서 상황을 보면은 뭐 공급 과잉 문제, 재고 누적, 또 인구 구조 변화, 수요 감소 때문에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의 위기 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300조 원이라고 하니까요. 그 중국은 부동산이 중국 전체 경제의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제가 들었고 이게 중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만한 정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라고 보십니까? 네, 중국 경제는 단기적인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헝다 사태 이후에 지금 비구이엔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GDP에 해당하는 부채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네. 65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하. 매출액도 한 회사당 우리나라가 딜로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 100대 건설 회사에 우리나라 기업이 7군데가 포함되는데요. 네.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한 8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데 이것보다 더 큰 회사가 충격을 받으니까 50여 개 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특히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1위 기업이고요. 지원 수만 하더라도 7만 명 정도가 되고요. 중국 내에서 프로젝트의 거의 60%는 3, 4선 지방 도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 속도가 지금 무척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매출액도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데요. 2011년 대비해서도 무려 60% 넘게 지금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위기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문제는 비구인의 유동성 위기는 다른 기업들에게 번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반도체, 철강, 시멘트, 목재, 가구 회사 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